어느 늦가을 아침 해가 아직 나뭇가지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드는 시간이었다. 산중턱 작은 마을의 할머니 집, 조용한 마당에는 국화 향이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다. 하루를 준비하는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70대 중반의 남자 정일수 씨는 조용히 혼자 식사를 마쳤다. 그는 젊을 때 시내에서 음식점을 하며 꽤 부지런한 삶을 살았지만 아내를 잃고 아들 둘을 멀리 시집장가 보낸 후로는 마치 고요한 섬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이날도 여느 때처럼 간단히 아침밥을 먹고 나서 그는 습관처럼 소파에 누워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천천히 몸을 숙였다.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 온몸에 흐르는 불편한 열기. 그 순간 잊고 있었던 수많은 경고들이 떠올랐다. 일수 아버지, 밥 먹고 바로 눕지 마세요. 소화 안 돼요. 예전 아내의 따뜻한 목소리. 아버지, 식사 후엔 절대 담배 피우지 마세요. 막내 아들의 걱정 어린 말. 식사하고 나서 그 찬물 마시는 습관. 그거 안 좋아요. 이웃집 한의사 어르신의 조언. 그 모든 말들이 그 순간 한꺼번에 마음에 박히듯 떠올랐다. 왜 그랬을까?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는 소파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고르며 오래된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그는 늘 바빴다 싶다.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하루 세끼도 늘 허겁지겁 마무리하기 일쑤였다. 빨리 먹고 빨리 움직여야지. 시간이 돈이야. 그가 자주 하던 말이었다. 하지만 그 속도는 결국 자신의 건강을 갉아먹는 칼날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잠시 식사 후 샘부라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려 했다. 하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갔다. 귀찮아. 그냥 앉아 있을까. 하루하루 그렇게 무심코 지나치며 몸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일수 씨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식사 후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반복해 왔는가?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내어 식사 후 자신이 하던 행동들을 적어보기 시작했다. 눕기, 텔레비전 시청, 찬물 한 컵, 커피, 또 뭐가 있었더라. 그 글을 쓰던 그의 얼굴엔 마치 어린 시절 잘못을 고백하는 아이 같은 어색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정일수야, 이제부터라도 바꿔보자. 바람이 살짝 문틈으로 스며들며 주방에 남아있던 국화 향과 함께 무언가 새로운 감정이 마음속에 번져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외면했던 자기 자신을 돌보려는 조용한 결심이었다. 일수 씨는 그날 이후 매 식사마다 잠시 멈추는 습관을 들였다. 음식을 다 먹고 나면 손을 모으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고맙다는 말을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음식에게, 이 아침에게, 그리고 아직 살아 숨 쉬는 자신에게. 그 작은 변화는 생각보다 큰 울림을 주었다. 속이 편안해졌고 몸이 덜 무거워졌다. 무엇보다 마음이 덜 조급해졌다. 그리고 그는 어느 날 잊고 지낸 한 통의 편지를 꺼냈다. 편지는 막내 아들이 보낸 것이었다. 아버지, 다음 주에 아이들과 같이 찾아뵐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따뜻함은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그리고 주말. 오랜만에 집에 들른 막내 가족들과의 식사는 예전 아내와 함께 했을 때처럼 웃음소리가 가득한 따뜻한 시간이었다. 아버지, 요즘은 식사 후에 뭐 하세요? 막내 며느리가 묻자 그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해댔다. 걷기도 하고 창밖을 보기도 하고 이젠 소파에 바로 눕는 일은 없어. 그 말에 손주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할아버지, 그러다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그 말에 모두가 웃었고 일수 씨는 조용히 창밖에 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회 없이 따뜻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겠지. 식사 후 마당을 거닐며 그는 얼마 전 건강검진에서 들었던 의사의 말을 떠올렸다. 선생님, 위험이 꽤 진행됐습니다. 식사 후 습관들이 원인일 수도 있어요. 특히 찬물과 커피는 꼭 줄이셔야 합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이제 와서야 그 말이 얼마나 큰 경고였는지 실감났다. 그날 저녁 그는 조용히 며느리에게 물었다. 혹시 따뜻한 보리차 좀 줄 수 있을까? 네, 아버지, 드릴게요. 그 작은 한 잔의 보리차를 마시며 그는 속에서부터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문득 아내가 생전에 자주 해주던 말이 떠올랐다. 밥 한 끼도 마음으로 먹어야 해요. 그 후의 시간까지도 마음으로 살아야 하니까요. 그 말은 이제야 가슴 깊이 새겨졌다. 일수 씨는 그날 밤 한 장의 종이에 이렇게 적었다. 식사 후 내 몸을 돌보는 법을 이제라도 배워간다. 그 문장은 마치 그의 삶의 새로운 문을 여는 문장 같았다. 바람은 창문 너머로 불어오고 그 안에서 그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다. 더 이상 젊지도 완벽하지도 않지만 조금 더 자신을 이해하고 조금 더 삶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으로. 그날 이후 일수 씨는 식사 후의 시간을 의식처럼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마치 새로운 인생의 리듬을 찾아낸 사람처럼 몸과 마음의 모든 움직임을 느끼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이제 이렇게 흘러갔다. 아침엔 느리게 씹으며 식사를 하고 한 모금의 따뜻한 차와 함께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했다. 하지만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갑작스런 비바람 속에서 산길 아래에 작은 마을의 친구 문기가 다급히 찾아온 것이다. 일수야, 형수님, 사진이 없어졌어. 문기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도 그 사진을 식탁 위에 매일 놓아두며 혼자 밥을 먹을 때마다 말을 건네던 친구였다. 그 사진은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창이었다. 일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우산을 챙겨 문기의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집 안 구석구석을 뒤졌다. 사진은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다. 그 순간 문기는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내가 밥 먹고 바로 잤거든. 습기 찬 곳에 그냥 뒀더니 사진이 젖어서 다 번졌어. 얼굴이. 일수 씨는 조용히 앉아 그의 어깨를 감쌌다. 사진은 잊힐 수 있어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어두운 방 안의 등불처럼 잔잔하게 퍼졌다. 그날 밤 일수 씨는 혼자 자신의 아내의 사진을 꺼내 정성껏 닦고 작은 액자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건넸다. 나도 한동안 잊고 살았어. 미안해. 그는 다음 날부터 식사 후 아내에게 말을 거는 시간을 만들었다. 아무도 없는 부엌, 하지만 그곳엔 따뜻한 존재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변화는 손주에게도 전해졌다. 할아버지, 요즘은 왜 그렇게 조용히 웃어요? 그는 아이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음식은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도 먹는 거란다. 그리고 그 마음을 잘 씻고 나면 웃음이 남아.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나도 식사 끝나고 엄마한테 고맙다고 말할래요. 작은 습관 하나는 그 집안의 공기마저 바꿔 놓았다. 문기의 집에도 이제는 번진 사진 대신 새로운 작은 그림이 걸렸다. 문기가 직접 그린 기억 속의 웃는 얼굴. 그리고 그 아래 일수 씨가 써준 한 문장이 있었다.
식사 후의 시간은 누군가를 잊지 않기 위한 기도의 시간이다. 그 문장은 마치 자신에게도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려주는 작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마당 끝 감나무엔 아직도 몇 개의 홍시가 매달려 있었고 정일수 씨의 집 안엔 따뜻한 온기와 은은한 보리차 향이 감돌았다. 그의 하루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식사 후에는 무조건 몸을 일으켜 작은 산책을 나가고 차 한 잔과 함께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오늘 밥 잘 먹었어. 수고했어. 정길수. 이 간단한 한마디는 그의 내면을 어루만지는 자장가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동네 복지센터에서 노인 건강 습관 나눔 모임에 초대받았다.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젠 숨지 않기로 결심한 그는 따뜻한 스웨터를 입고 조심스레 그곳으로 향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저는 밥 먹고 바로 눕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찬물 한 잔, 커피 한 잔, 그게 제 식사 후의 전부였죠.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의 말에는 간단한 조언이 아닌 삶의 무게와 후회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 찾아왔고 그때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덧붙였다. 지금은요, 밥을 마음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식사 후에 시간을 소중히 합니다. 그 말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날 이후 몇몇 어르신들은 식사 후 잠시 마당을 걷거나 따뜻한 차를 나누어 마시는 모임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조용히 미소 짓는 정일수 씨가 있었다. 한 달 후 그는 손주와 함께 마을 신문을 읽으며 자신의 이야기가 실린 작은 칼럼을 바라보았다. 식사 후 절대 해서는 안 될 3가지 제목 아래엔 그의 말이 실려 있었다. 밥은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다. 식사 후의 시간은 당신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다. 손주는 조용히 말했다. 할아버지, 그 글 쓴 사람 멋있어요. 그 말에 정길수 씨는 조용히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감나무 아래 붉게 익은 홍시 하나가 바람을 타고 땅에 떨어졌다. 그 소리조차 이제는 귀하게 느껴지는 하루의 끝. 정일수 씨는 속삭였다. 오늘도 잘 살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오래도록 고요히 잠들었다. 그 어떤 후회도 없이, 그 어떤 걱정도 없이 마치 식사 후에 차 한 잔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마무리였다.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밤, 당신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식사 후 무심코 반복하던 작은 습관들이 어쩌면 우리 몸과 마음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을 바라보는 잠깐의 시간, 그리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 한마디. 오늘도 잘했어. 천천히, 그리고 따뜻하게 살아가자. 이 이야기가 당신의 식사 후 10분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여 당신의 삶을 더욱 깊고 부드럽게 감싸주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